사고로 박살난 내 차 제대로 보상 안 해준다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흔히 플렉스라고 그러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미루고 입고 싶은 것도 아껴가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으로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가만히 있어도 코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죠.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겠네. 아우 나 죽네. 괜찮으세요? 아니 아주머니,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들이받고 안전거리 확보 모르세요?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미처 신호를 못 봤어요. 목도 이렇지만 내 차 뒷범퍼 이거 다 부서졌네. 그렇게 저는 상대 측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차량 수리비만 무려 500만 원이 나오더군요. 와.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중고로 팔아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용 씨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만 어디세요? 여기 행복보험인데요. 지난번에 그 사고 나서 저희 보험사로 수리비 청구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수리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차를 뽑은 지 석 달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요? 저희 그 경락 손해에 대한 배상 약관 보시면요, 그 이재용 씨 차량은 수리비가 이 차량 가격의 2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수리비가 적게 나와서 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중고차로 팔아도 제 가격 받기가 힘든데 그 정도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심한 말 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저희 배상 약관, 약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약관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저희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새 차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난 것도 황당한데 배상 약관과 달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 이 중고로 팔아도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데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사실 한번 사고 이력 생기면 중고차 팔 때 그렇죠. 진짜 제값 받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오늘 사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이 사연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자, 지난 4월입니다. A씨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 뒤에 퇴근길에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과실은 100% 상대방에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수리업체는 차량의 주요 골격이 크게 파손됐다면서 절단 용접 방식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중고차 시세도 크게 떨어진다 이러면서 경락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2,8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고작 석 달 만에 이런 일을 겪은 A씨가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비 470만 원 외에 차량 기술법인을 통해서 시세 하락액 335만 원 평가를 받고 가해 차량 보험사 B사에게 보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사연입니다. 야, 이 A씨는 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새 차 뽑았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억울하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네. 중고 시세 생각하고 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네. 이걸 보상을 못 받게 됐다. 먼저 경락 경락 손해라고 손해, 그랬어요. 경락. 그게 뭡니까? 네. 경락손해라고 하면요. 자동차 사고가 쾅 나게 되면 네. 수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다시 깨끗하게 고쳐도 우리가 중고로 팔 때 네. 사고 이력이 그럼요. 있다 하면은 네. 그 감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수리가 다 돼도 이 차의 가치가 이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그 부분 이걸 경락손해로 좀 배상해 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락손해가 항상 다 인정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또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네. 아유. 그렇다면 이번 사연도 이 보험사 약관 때문에 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 도대체 약관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길래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 경락 손해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을 일단 충족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기준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신차여야지 이 네. 손해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고 직전에 차량 가액의 20%가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수리가 좀 크게 요할 때 이때만 또 경락 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사 약관별로 좀 다른데 이 기준을 일단 충족을 하면은요.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출고 1에서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그리고 2년에서 5년 정도 된 이 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를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이었고요. 실제로 가치 하락은 500만 원 있었다 하면 500만 원 다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차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내의 차량이라도 수리비의 20%까지만 저봐. 경락손해로 지급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 건 500만 원이라고 해도 120만 원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수리비가 지금 가액의 20%를 넘지 않게 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애초에 경락 손해 지급 대상에도 충족을 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차가 크게 파손됐어. 그것도 신차야. 그렇죠. 근데 고쳤는데 중고차 예전만큼 시세를 또 못 받아. 손해배상도 못 받아.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정말 보상 못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 법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일단 네. 2017년에 대법원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판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러한 사고 이력으로 인해서 내 차에 감가가 있다. 이거는 사실 흔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그냥 간단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미한 사고 같은 거를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진 않잖아요. 이제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는 건 진짜 우리 사연같이 막 골격을 뭐 망가뜨려서 막 이거를 용접으로 하고 이제 이 정도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시세 하락을 예측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락 손해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이긴 해요. 통상적인 손해로 봐야 된다. 네. 어차피 손해가 예상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약관. 아하, 약관. 우리가 그 동의합니다 체크했던 그 약관. 아하. 그 약관에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관이 유효하냐? 아니면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거는 충분히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게 더 유효하냐라는 거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금감원이나 보험업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사들은 뭐다? 아니다. 개정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왜? 이들의 뭐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관을 개정하게 된다면 좀 고의적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약간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교통사고는 안 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 있어요? 없어. 없죠. 저도 났었고. 저도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게 사고가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사고를 구분하는 첫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사고가 분손 사고냐, 전손 사고냐, 일단 이 분손, 갈래에 분손. 따라서 사고 처리 방향이 나누게 됩니다. 네. 일단 분손 사고라고 하면은요, 고쳐 탈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수리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덜 나온 상태, 일단 분손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전손 사고는요. 전체. 수리가 할 수 없는 상태. 폐차장으로 가야죠.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가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다.
이러면 고쳐 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일단 전손 사고라고 하고 크게 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사고 처리가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분손 사고와 전손 사고 이 보상은 어떻게 달라지죠? 일단 분손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분손이니까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세 하락 손해 같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준에 맞춰줘야지 지금 현재 현행 약관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전손 처리예요. 진짜 이거는 수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수리 비용이 더 나와요. 이 경우에는 사실 수리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차량 가액 전액을 금전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차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타던 차를 수리해봤자 의미가 없으면은 무슨 차를 다시 이제 마련을 해야 될 새로 텐데 해야죠. 이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차를 사게 되면은 차를 사는 거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이참에 그러면은 어차피 전손이기 때문에 차량 네. 바꿔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형차 이런 네. 거 사다가 되게 크고 비싸고 대형차, 좋은 차로 왜 스포츠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내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런 건 이득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기존에 타던 차량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우리가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과실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요 과실 비율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 요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몇 대 몇 당연히 결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려고 한다면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양쪽 보험사에서 모두 치열하게 과실 비율을 좀 다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타고 가다가 내가 그냥 꽝 어디 받았다. 단독 사고라고 하면 뭐 싱크홀이 있다거나 뭔가 크게 잘못된 도로에 하자가 있지 않으면 100% 본인 책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 대 차 사고다 한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손해가 발생하는데 나도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은 과실로서 상계가 되어서 상대방 책임을 좀 경하게 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대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잘못이 있지만 나 역시도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상대방 책임에서 덜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결국 이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대방과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따져서 8대2, 7대3 이렇게 과실 비율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보험사와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혹은 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따지다가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개인이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는 건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사연에서도 이 경락손해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금 딱 감정받은 비용이 335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335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실제로 법정으로 가면은 내 차량에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또 전문 감정이 신청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맞아. 그리고 법원에 소송 무료로 합니까? 다 법원에 인지대 냅니다. 근데 이 335만 원 인정받으려고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송 비용에 들어가는 것도 보험에 들어서 이 소송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인지세 맞아, 이런 맞아.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를 보험 처리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특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범위 자체가 내가 들어가 있는 특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으로 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꼭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하거나 네. 아니면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좀 상호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빵 났어 도로 한복판에서. 네. 대부분은 거기 그냥 세워놓고 차 밀리거나 말거나 막 아, 하고 그게 있어요. 사진 찍는다고. 근데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빨리 이동을 하세요라는 분도 그래, 있고. 그 있어야 맞아. 아니다 그래도 경찰이 와서 현장 확인할 때까지 그냥 그러고 눌러 있어라 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찰 올 때까지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그럴 체증되고 수가 장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 같은 거를 맞아요. 남겨놓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사건 사고로 접수시키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로에도 CCTV 있고 내가 그치, 증거 다 그치. 만들어 놓고 블랙박스 했으면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뭐 경광등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일단 빼야 맞아요. 돼요. 갓길로. 피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